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박진 외교장관이 한일 관계 현인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주말에 개최된 2022년 전국 노동자대회와 전국 민주공대회 소식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일 관계 현인 회의가 열렸다고 했는데요. 현인 회의라는 게 뭔가요? 현인이라는 게 현명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네. 외교부가 이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진 장관이 직접 원로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한일 관계를 잘 아는 원로들을 이른바 현인이라고 칭한 겁니다. 예. 현인이라는 호칭이 좀 낯섭니다만 뭔가 좀 굉장한 지혜를 간직한 그런 분들에게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실제로는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예, 모두 4명인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그리고 주일 대사를 지냈던 최상용 전 대사와 유흥수 한일 친선협회 중앙위 회장입니다. 원로급은 맞긴 맞습니다. 예. 현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외교부가 현인이라고 전대해 준 분들, 이분들이 갖는 한일 관계 해법은 무엇인가요? 외교부가 이제 회의 결과를 이제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른바 문희상안이라는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서 그 입장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희상안은 어떤 내용이고 왜 채택되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 시기죠. 2019년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께서 기억 화해 미래 재단 설립안이라는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재단에는 그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는 방안이 아닌 거죠. 예. 거기다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재도 보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었고 당시 여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가지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당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방안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꺼내들고 싶어하는 모양이네요. 현실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에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희상안을 차용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추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분들은 여전히 문희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안이냐면 미쓰비시 측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측에서도 이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병존적 채무 인수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미쓰비시의 책임이죠. 그것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정부가 미쓰비시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최근 이제 외교부가 일본 측의 성의 표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러한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일본도 사과를 하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대위변제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또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복잡한 속셈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피해자분들의 바람대로 일본 기업이 배상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죄하는 원칙적인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